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대량 순매수로 들어와 주면서 진짜 얼마 만에 보는 이제 전략 후강의 아름다운 그 하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개장 초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조차가 거의 내곤탕급으로 처음에는 벌어졌었는데, 일단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어제 진짜 3전도의 굴욕급으로 58전자 당한 복수를 하듯이 오늘 비록 뭐 장중 한때지만 6만 전자를 슈팅하는 등 활약 끝에 코스피 전체를 들어 올렸고요. 근데 사실 저는 어제 3% 가까이 빠진 코스닥에서 오늘 반동도 더 세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그놈의 신용 미수, 특히 바이오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바이오를 신용미수 써가지고 물탄 그런 분들 중에서 어제 이게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여기 증거금 못 채워넣은 계좌에서는 오늘 개장 전부터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수급 망가진 거 복구하는데 오늘 오전 시간 다 써버렸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코스닥은 그 고라니 시간대인 오전 10시 반이 장중 최저점이었다. 이거는 좀 생색 정보통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K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탄 그 삼두마차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인데, 여기 각각 금쪽이가 한 명씩 있다면은 반도체에는 삼성전자, 2차전지에는 금양, 그리고 바이오에는 HLB가 이제 금쪽인데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와중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모처럼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에코프로 창립 그 기념식 행사에서 지난번에 출소한 회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초격차 기술을 강조하면서 주주들의 환심을 산 덕분인데요. 그러면서 중국 업체 거린메이랑 힘을 합쳐서 2차전지 밸류체인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주들이 호재라고 받아들였다고요? 아무튼 이제 드디어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지금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데도 이번 주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요. 그런 만큼 이제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더 체감이 되는 거죠. 지난 여름 그 TV 토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더운데 11월이면 아직 한창 많이 남았구나 그렇게 느꼈지만, 이제 누가 봐도 11월 초 날씨랑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현재 월가에서도 벌써부터 미국 대선 이후 증시는 어떻게 과연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동안 월급을 너무 미리 많이 가불해가지고 정작 월급 나는 빈봉투 아닌가, 심지어 갚아야 될 거 다 갚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계감도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올해 1년 내내 좋았던 미국 증시가 전통적인 강세 시즌인 11월, 12월에 갑자기 꺾인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은 내년 1월 말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똥을 뿌리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연말까지는 강세장을 유지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까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하드캐리한 나스닥은 23.7% 상승, 그다음 미국의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는 22.7% 플러스, 또 뉴욕 증시 대표적인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13.9% 상승.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훌륭한 성적표인데요. 반면에 우리 코스피는 올해 연간으로 마이너스 3.4%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 겨울도 다가오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 K 증시가 미국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정말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성적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 봤는데 사실 뭐 다른 건 없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첫째,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이 모여드는, 그럼 뭐랄까, 우리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자기장 뭐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하여간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사이클에 돌입하면 또 그때는 안전자산 비중이 필수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하여간 전 세계 자본들이 미국에 가서 붙는 거죠. 그 철가루가 자석 주변에 모여들듯이. 근데 그럼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미국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냐, 이거는 사실 안전자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여간 달러 표시 자산 전체를 안전자산의 클래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주식도 당연히 달러 표시 자산에 해당하니까 그만한 수요가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올해 특히 너무 과하게 언더퍼폼을 한 이유, 이거는 바로 가장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애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가정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K증시 주변 자금이나 대기 자금은 항상 비슷한 수준인데 상장 종목 수는 거의 진짜 피라냐 수준으로 번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파이가 계속 쪼개지는 거죠. 거기다 심지어 올해는 외국인들은 자금이 계속 이탈을 하는데 신규 상장, 분할 상장 이런 건 그대로 늘어나니까 더더욱 이런 현상이 이제 크게 느껴진 건데, 그럼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냐? 이거는 상속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부터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여기서 끊을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K증시에는 너무 많은 구멍들이 존재한다. 그런 데서 수급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다른 정작 견주한 펀더멘탈을 가진 실적 받쳐주는 기업들, 그런 데는 시총이 안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가 한 번씩 그런 구멍들이
이제 붕괴가 될 때 그 피해는 또 전체 증시로 다 퍼진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뉴욕 증시도 뭐 거기라고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왜 버블이 없고 작전주가 거기라고 없겠습니까? 많은 대신에 미국은 뭐 유동성이 거의 완전 경쟁 시장급으로 무한대로 이제 수급이 교체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 구멍이 크게 티가 안 나는 거죠. 그 조그만 통통배에 구멍이 뚫린 거랑 진짜 큰 유조선급 컨테이너선에 구멍이 주먹만하게 뚫린 거랑 차이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 와중에 오늘 HLB 관련해서 근황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지난번에 승인이 반려됐던, 정말 이 코스닥의 반려동물,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행요법이 최근 미국 FDA로부터 클래스 2 심사 절차로 분류가 됐는데요. 뭐 우선 클래스 1의 경우는 뭐 높은 게 좋은 거 뭐 상식적으로 아니까, 클래스 1은 사실상 그 사법고시 3차, 그런 느낌으로다가 뭐 최종 인쇄 라벨링, 시판 후 요구사항,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마지막 한두 개 로트에 대한 최종 테스트, 그리고 이전 신청서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사소한 재분석 데이터, 이런 것들 심사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HLB가 받은 클래스 2의 경우는 허가 관련 자문위원회에 설명이 필요한 모든 항목, 그 다음에 새로운 제조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대한 후속 평가랑 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 사소한 분석 검증 이외의 모든 데이터의 공정 성능 검증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등을 모두 살펴보는 심사 절차입니다. 사실 HLB 그 진 회장은 지난 5월 당시 정확하게 5월 17일이었어요. 당시 미국 FDA로부터 CRL이라고 하는 최종 보안 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거는 어차피 승인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고, 보안 요구한 거 그야말로 보완해주면 올해 이제 11월 정도에 결판이 날 수 있다고 당시 또 희망 고문을 했는데, 그 11월이 이제 벌써 다가오면서 이번에 FDA로부터 클래스 2가 분류된 건데, 당시에 이제 희망사항은 뭐였냐면 FDA가 이 HLB를 클래스 1으로 분류해줄 경우에 이거는 사실상 승인으로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었던 건데, 그게 또 빗나갔죠. 그 실망 때문에 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약간 이번 FDA의 클래스 2 분류를 봐서는 빨라야 내년 3월에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지난번 승인 반려 때 사측에서는 항서제약 CMC, 그러니까 공장 실사만 책 잡힌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금방 해결될 거라는 그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클래스 2를 받았다는 거는 임상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견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 또 사측에서는 평소에 그렇게 잘 털던 입을 이번에는 짚어 딱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FDA는 뭐 다 알죠. 워낙에 까다로운 진짜 그런 기관인데, CMC,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 대한 실사는 그래도 이제 제조 공정이라는 게 뻔하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개선 좀 하고 만지면 극복이 가능할지 몰라도, 반면에 BIMO, 이거는 이제 임상병원 등 현장 실사, 이거는 아니 사람 몸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 여기는 근데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CMC 문제라고 대충 덮었는데, 이번에 FDA가 클래스 2로 내치면서, 야, 이거 혹시라도 BIMO 쪽에 문제가 있는 거면 이거 내년 3월도 이거 장담 못한다, 이런 불안감이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CB, 우리말로 이제 전환사채, 지난번에 79,000원에 발행한 거, 이거 리픽싱, 우리말로 전환가액 재조정을 어쨌든 해주겠지, 그래서 탈출은 시켜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주가 6만 원 후반대에서도 사실 주주들은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네이버 종목 토론방을 보면 참 여기야말로 진짜 종교화가 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사실 지난 여름 그 당시만 해도 다들 뭐 쪼는 맛이 일품이네, 뭐 자신감이 이렇게 충만했다면, 현재는 뭐 중국 제약회사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FDA도 중국 기업하고 협업하는 그런 K바이오를 좋게 볼 리가 없다는 운동가, 하여간 또 여기서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또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K바이오 업체들이 미국 FDA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뭐 다른 게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도 식약청 그 FDA가 있고, 유럽도 이제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 FDA가 제일 권위가 인정되는, 이거는 뭐 바이오 업계에서도 기축통화처럼 뭐 기축표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뭐 규모는 제일 큰 건 아닐지 몰라도, 하여간 역시 아픈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조금 하이엔드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다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예전에 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도 처음 폐암 수술 받을 때 삼성의료원 안 가고 미국 휴스턴 앤더슨 거기 MD 뭐 거기로 갔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HLB가 FDA 승인을 조건부든 뭐든 하여간 이번에 통과를 한다, 그래봤자 이제 빨라야 내년 3월인데, 그럼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량을 구축해야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바이오라는 게 뭐 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신약 개발의 경우는 뭐 R&D 과정에서는 몇 년이고 해가 매출이 뭐 나올 게 없잖아. 실적이 그냥 마이너스가 당연한 거야. 바이오 특히 신약 개발은. 약간 이제 정말 꿈의 시나리오대로 미국 FDA 뭐 내년 3월에라도 허가 받아서 본격 미국 내 시판 들어가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재무제표 빵꾸난 거 메꾸면서 경영 정상화 첫 단계에 이제 진짜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미국에서 과연 의사들이 거기다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간암 환자들한테 이 HLB의 간암 신약을 정말 처방을 제대로 해줄까, 또 한다면 얼마나 해줄까, 이게 문제죠. 그 이제 K바이오업계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 SK바이오팜이 만든 뇌전증 그 간질치료제, 이거 미국 FDA 허가 받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이 뇌전증 의약품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정작 미국 내의 매출이 1,000억도 안 돼. 뭐 그럼 약효가 안 좋은 거? 아니요. 이 SK바이오팜 그 뇌전증 의약품의 발작 소실률이 21% 나오는데, 다른 뭐 디아제팜 같은, 이거는 뭐 로슈 제품이고 하여간 다른 다국적 그 쟁쟁한 그 제약사들 약이 보통 그 발작 소실률이 5% 내외로 듣는데, 이 SK바이오팜은 효과가 20%가 넘는데도 전체 뇌전증 약 시장에서 점유율이 1%가 채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데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만 이제 줄기차게 사업하겠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죠. 사실 제 주변에도 HLB 그 올해 3월에 주총할 때 거기 막 현수막 내걸고 우리 건의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거기도 이제 참석하신 이제 형님인데, 뭐 여기는 예전에 셀트리온 주주들 모임처럼 뭐 단톡방도 있고 지역별 모임도 있고 뭐 그렇다는, 하여간 거기 HLB 주주 방에서 간부 역할하는 그 형님이 제가 아는 분인데, 요즘 보면은 좀 낯빛이 안 좋아. 본인이 지금 간이 안 좋아지게 생겼어. 사실 이 형님은 뭐 공무원 하다가 은퇴하고서 뭐 먹고 살 걱정은 할 때는 없는 양반인데, 워낙 공무원 하는 동안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뭔가 그 공허함을 잊어보려고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강연회도 쫓아다니고 뭐 무슨 설명회 뭐 기법 이런 것도 공부하고 진짜 전업 투자자로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더니, 요즘은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밥도 안 먹고 핸드폰을 하고 등산 가방 메고 그냥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녁 때 만만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간대.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잠만 자고 아침에 또 혼자 나오고. 이제 진짜 이러다가 본인이 그 간암 신약 그 임상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걱정돼.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연아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갑자기, 아니 이게 지금 10월 날씨가 이게 맞나요? 제가 너무 호들갑인가요? 작년 10월달 이맘때도 날씨가 이랬었나요? 하여간 올해는 여름이 정말 징그럽게 더웠던 만큼 겨울은 또 일찍부터, 그리고 또 길게 한파가 찾아온다고. 그게 바로 이제 엘니뇨가 강했던 만큼 라니냐도 또 강할 거라는 전망인데, 그래서 뭐 한파 관련주들, 이거는 뭐 이미 지난 추석 때 말씀드렸던 건데 뭐 이제 막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재밌는 사진 하나를 제가 봐가지고 공유하려는데,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미사신도시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하남고등학교 출신의 권영은 학생이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엔비디아에 스카웃이 됐다고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요새는 사법고시 패스나 아니면 서울대 의대 진학, 의대 교수 임용 이런 거 말고 엔비디아 취직했다는 게 현수막에 등장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댓글 보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야, 진짜 누이 집 자식인지 참 부모가 잘 키웠다. 이제 어딜 가도 그 부모님은 모임 가든 뭐 아니면 동네 어딜 가도 사람들이 부럽다고 난리고, 그 부모님도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다니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근데 또 이걸 꼴 보기 싫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누구 자식은 저런데 우리 자식은 첫째는 삼수하고 둘째는 재수하고 막내는 지금 뭐 가출 상태야, 이러면 뭐 저런 거 보고 화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제 엔비디아는 그럼 이런 걸로 보면은 뭐랄까, 일종의 현수막 시그널, 어떤 현수막 고점 신호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엔비디아 주주님들이나 아니면 저 학생의 부모님은 좀 화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어떤 주식도 영원히 우상향을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전에 뭐 야후는 누가 상장 폐지 당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인텔은 지금 이제 40년 전 주가로 돌아갔는데, 이거를
그 90년대는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계속 90년대만 갖출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특히 IT의 경우는 그 3대 트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는 규제, 둘째 경쟁, 그리고 셋째가 바로 힘 조절입니다. 일단 규제로 맛이 간 경우는 뭐 유럽의 노키아 같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둘째로 경쟁은 뭐 야후가 구글한테 발린 거 뭐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힘 조절은 이제 잘 나가는 IT 기업이 너무 이제 거기 도취돼가지고 욕심내다가 힘 조절이 안 된 그 경우, 이게 바로 일본의 소니잖아요. 여기야말로 진짜 애플이 생기기도 전에 진짜 그 IT 업계 혁신의 상징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월드 베스트 챔피언 먹고 나니까 이걸 완전히 이제 승자 독식 구조로 만든답시고 자기네 기술을 그리고 제품을 완전히 표준화로 밀어붙이다가 흔히 말하는 그 갈라파고스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대표적인 게 그 비디오 테이프 중에서 베타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워크맨은 아이팟에 밀렸고, TV는 우리 삼성, LG에 밀렸고, 스마트폰은 뭐 여기저기 다 털렸죠. 그러다 결국 이제 무디스로부터 신용 등급, 정크 등급 처맞는 그 정말 굴욕까지 당하고 아직도 이제 헤매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 현수막에 있는 학생이랑 부모님들 입장에서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널리스트로서 어떤 주가랑 펀더멘탈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과연 앞으로 이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현재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 우상향을 멈추지 않고 올라만 갈 것인가. 그래서 역시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뭐 빅테크든 뭐든 다 떨주몰팔이 살 길이다 이거죠. 가끔 이제 댓글에 보면은 IBM도 소니처럼 몰락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IBM 주가는 뭐 최근 한 10년 동안 장기 조정에 들어갔었지만 실적은 뭐 수시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여기 1등 공신이 뭐 AI 테마죠. IBM이 여기가 챗GPT의 모델을 최초로 만든 게 2007년인가 막 그랬어. 하여튼 그래서 일찌감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IoT, 그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기술을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영위를 해왔으니까 그 어떤 그 빅테크들보다 사실 AI 시대에 준비된 기업이었던 건 맞죠. 근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한동안 정말 지겹도록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미국 증시부터 우리 K 증시까지 전부 트럼프 당선 가능성 그 영향권에 진입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유가는 급등을 했고, 친환경 광물에 해당하는 리튬, 니켈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화석연료 수요는 다시 증가할 거고, 친환경 에너지 뭐 여기는 전기차 배터리도 포함이나 하여간 이런 쪽은 결국 썰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그야말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또 잭팟이 하나 터졌는데, 사실 이것도 리튬 가격 하락의 어떤 뭐 촉매제로 작용을 했는데, 바로 미국의 아칸소주, 이거 무슨 안동소주처럼 소주 이름이 아니라 아칸소라는 주 이름인데, 여기 그 빌 클린턴의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사실 이 아칸소주는 우리로 치면 정말 깡시골인데, 솔직히 우리끼리. 근데 클린턴이 여기 주지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까지 갔던 정말 어떤 그 역전의 본거지로 막 알려져 있는데, 간밤에 이 아칸소주 정부에서 전 세계 리튬 수요를 전적으로 혼자 다 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리튬 매장량이 발견됐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나야말로 진짜 이건 부러워서 화가 나는 게, 진짜 미국은 도대체 뭔 조상떡이 그렇게 크길래 약간, 미국 그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고 비옥한 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원유도 사우디 정도 급은 충분히 매장돼 있을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알라스카 거기 대륙풍 주변만 해도 자원이 뭐 엄청나대. 다만 이제 개발을 안 하고 아껴두고 있을 뿐이야. 아껴두고 있을 뿐이야. 흥분했네. 하여튼 이 소식으로 간밤 뉴욕 증시의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는 엘버말부터 리비안, 루시드 모두 급등 나왔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배터리 광물도 미국에서 자급자족, 미국 자체 공급망이 확보되는구나, 이런 희망으로요. 하여간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아칸소주의 그 리튬, 이거는 그냥 자체 조사 결과가 아니라 미국 연방 지질 조사국 USGS에서도 검증을 한 건데, 최대 1,900만 톤 규모의 리튬이 여기 분포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미 이 아칸소주 리튬 광산은 그 미국 내 최대 정유사 엑손모빌이 일찌감치 여기 침발로 놓고 이 부지 사들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SK 이노베이션처럼 미국 정유사들, 화학 기업들도 이미 다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었다. 이런데 뭐 금양이 몽골에 118조 가치의 광산을 단돈 800억에 매입했다는 그런 걸 믿나요? 아니, 오늘은 좀 자제를 할게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리튬의 경우는 뭐 지층에서 캐내가지고 소금물로 녹여서 여기서 이제 리튬을 추출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제품화하는 재련하고 가공 이 단계에서 엄청난 그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뭐 기술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여간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생산에 나서지는 않고 그냥 사다 쓰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대규모 리튬 매장량이 확인됐다는 요것만으로도 앞으로 리튬 가격은 한 번씩 올라가려고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장독대 속에 오이지 눌러놓는 돌멩이처럼 그럴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하겠다는 거. 그리고 참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여기서 우리한테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이제 나왔는데 일본의 올해 GDP 성장률을 0.3%로 전망을 IMF에서 하면서 지난 7월 달에 0.7% 그리고 지난 4월 0.9%에 이어서 또 추가 하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와중에 일본 BOJ 그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계속 밀어붙인다? 미친 짓이죠. 그럼 이제 당장 우리 K증시 입장에서는 지난 여름 그 엔캐리 공포에서 좀 거리를 두게 된 거고 시간도 벌게 됐죠. 대신에 이제 엔화 가치가 다시 꺾이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강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에 노출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일본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올해 GDP는 이전 2.6%에서 이번에 2.8%로 올렸고요. 또 내년 2025년 GDP 전망은 이전 전망치 1.9%에서 이번에 2.2%로 여기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소비 개선 효과를 꼽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또 연준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결국 달러 강세,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수출 대기업들은 환차익 효과가 있어서 좋겠지만 문제는 지난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하 직후부터 환율이 계속 불안정해가지고 특히 갑자기 위로 튀는 이런 걸 지금 당국에서 상당히 지금 면밀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하여간 환율 갭상승에 대비해가지고 여기 개입하려고 이제 달러를 쏟아붓는 식의 어떤 시장 개입이 막 요즘 수시로 나오는데 하여튼 문제는 환율이 갑자기 튀어오를 경우에 외국인들은 일단 투심이 부정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턴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IMF가 올해 GDP 2.5%, 내년 2.2%로 전망해서 뭐 지난번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국제금융계의 시어머니답게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또 잔소리를 또 빼먹지 않고 날렸는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3%대로 수렴하는 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아날로그 파트가 너무 뿌리 깊게 박혀가지고 여기는 이제 볼 게 굴뚝산업, 그러니까 소부장 말고는 없다. 그 다음에 유럽은 이민정책, 과도한 규제,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세금이 덩달아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것보다 인구 절벽 문제가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뭐 미국만 소비 좋고 기업 실적 좋고 대신 인구 문제만 잘 컨트롤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했어요. 뭐 IMF 자체가 뭐 당연히 미국이 최대 출자국이니까 뭐 이렇게 편을 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건강 검진 결과로 보면은 중국은 너 지금 빈혈에다가 골다공증 초입이다. 그리고 일본은 넌 거의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뭐든지 하여튼 조심해라. 그리고 한국은 가속 노화가 진행 중이네요. 이거고. 그다음에 유럽의 경우는 완전히 지금 염증 수치가 위험 수준 직전까지 가는데 여기서 항생제 안 쓰고 자꾸 자연요법으로 고집하다가는 진짜 골로 갈 수 있다고 이제 경고한 거고. 그 대신에 이제 미국만 뭐 수치도 좋고 하여간 다 좋으니까요. 앞으로 뭐 콜레스테롤하고 먹는 것만 좀 관리 잘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덕담해 준 거죠. 앞에 보셨지만 하여간 미국 그 땅덩어리가 지구상에서 제일 노른자 땅, 그래서 값어치도 높고 비싸고 하여간 자원이라고는 없는 게 없는 그런 땅인데 뭐 굳이 IMF의 쩐주가 미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실상 담보가 무한한, 아니 자본주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인데 토지 좋지, 노동력 아니 이제 나라 밖에서 서로 불법 이민이라도 하여튼 그 미국 땅에 못 들어서 난리지. 자본? 그 기축통화국인데 달러 무한대로 찍어내잖아. 아니 그런 데를 굳이 뭐 나쁘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담보가 사실 무한대인데. 아니 공기업 중에서 한국조폐공사가 거기 신용등급이 의미가 있겠냐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간밤 3분기 실적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거의 모든 매출에서 예상을 상회한, 그래서 실적 호조와 함께 주가 급등한 제네럴 모터스에 대해서 웨드부시 모간이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가이던스 모두 거의 3관왕 우승급의 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특히 이제 돋보이는 게 전기차 사업부에서 미국 시장 그 점유율을 전분기 7.1%에서 이번에 10%로 확대한 거. 또한 올해 전기차 20만 대 생산 목표 달성은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이제 그럼에도 웨드부시 모간에서는 GM의 전기차 전환은 적당한 좀 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게 기존 GM의 보수적인 고객층을 갑자기 전기차 전환으로 밀어붙이면 이게 이제 매출이나 주가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GM 목표가는 오늘 새벽 마감이 53달러 73센트였는데 외두부신모관에서는 55달러를 박하게 목표가로 제시했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좁혀보면은, 자,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슬슬 이제 날씨가 쓸쓸해지면서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 그럼 이제 뭐 한쪽에서는 가족끼리 호캉스다, 해외여행이다, 그리고 뭐 부모님 연말에 보일러도 바꿔드리고 뭐 내복도 사드리고 또 건강기능식품도 충전해드린다, 이래서 이제 연말 뭐 소비를 계획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뭐 젊은 사람들은 연인끼리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살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 갈까, 뭐 공연 볼까, 그리고 또 뭐 싱글인 분들도 한 해 동안 고생한 내 자신에게 내가 선물하자, 그래서 뭐 미리부터 다들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이렇게 날씨 추워지고 밖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는 계절이 오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본격적으로 이제 방구석에서 그 BJ와 유사 연애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게 바로 구아프리카 TV 현숲이라는 그 회사가 대장주인데, 이번에 HSBC에서 드디어 이제 시즌이 또 다가온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속화되는 롱테일 스트리머들의 별풍선 매출과 리브랜딩을 통한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그 숲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5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또 그놈의 독설 전문 모간 스탠리에서 K 배터리 2차 전지 업계를 탈탈 털었는데, 일단 웬일인지 칭찬으로 시작을 하네요. 대부분의 양극재 업체들은 올해 3분기가 바닥이다. 즉 전분기 대비 한 20-30% 정도의 물량 감소에 어떤 혹독한 경험을 앞두고 있지만, 요걸 지나면 4분기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이제 4분기 실적이라고 해서 완전히 음지가 양지되느냐, 또 그건 아닌 게, 남은 재고 평가 손실은 주로 4분기에 떨을 것으로. 그럼 이제 내년 2025년 상반기에는 적어도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5개 배터리 소재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목표가 상향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고, 목표가는 30만 원. 반면에 나머지 4개는 전부 목표가 이제 후려치기 당했는데, 그래서 LNF 12만 원, SKI 테크놀로지 3만 원, 솔루스 첨단 소재 만 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13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원전 르네상스로 주목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CLSA 증권이 똘똘한 자식의 뒤에는 탐욕스러운 부모가 있다. 그래서 언급하는 게 바로 두산그룹이 두산 밥켓의 분할 및 합병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더 나은 비율이 제공된 게 이제 43.7%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거다. 그래도 이제 이 거래가 승인되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비싸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이제 중장기적인 원전 발전 잠재력에 CLSA는 집중한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최소 10기의 원전하고 60기의 SMR 신규 건설을 감안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가 목표가 2만 5천 원으로 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 전기에 대해서 복수의 외국계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먼저 골드만삭스는 단기 수요 둔화, 이게 주로 PC,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수요가 주춤하는 건데, 이거는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목표가는 하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7만 원으로, 대신에 CPU, 그 다음에 AI 가속기 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BS는 이 삼성전기를 4분기 실적 하향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는데, UBS는 여기에 MLCC 계절적 수요 약세가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근거로 투자 의견은 마찬가지로 매수에다가 목표가 20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일단 새벽에 눈 뜨자마자 테슬라 실적 봐야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연준 베이지봉 내용, 이것도 또 확인해야죠. 그래 이제 환율 반응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내일 목요일 우리 K증시 외국인들 수급하고 우리 개장 상황도 좌우가 될 것으로.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실적은 당연히 K2차 전지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직전부터 난리를 치고 나면 이제 내일 국정감사가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평소 가장 이슈가 많은 산업부, 환경부 뭐 이런 부처의 일정도 내일은 거의 이제 부재한데, 그 와중에 보도자료가 하나 중요한 게 나올 게, 중소물류기업의 물류공간 지원 신모델 제1호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방문. 이건데 제목이 곧 뭐 증시 테마죠. 그리고 참 요것도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 주제인데, 충북 그린 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 시설 준공. 이것도 제목이 다 증시 테마죠. 그 다음에 내일 해수부가 원양산업발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을 발표합니다. 이거는 이제 K수산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 3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K방산업계의 큰 이벤트 하나가 바로 우리 VIP 고객 중에 하나인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해서 윤 대통령이랑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그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방한을 하는데, 뭐 당연히 도요타 코리아, 여기 요즘 프리우스는 뭐 스테디셀러지만 알파드, 그 카니발처럼 생긴 그게 요즘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차 잘 팔아줘서 고맙다고 직원들 격려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약간 비공식 만남을 갖지 않겠냐는 이제 그런 후문이 있는데, 과연 현대차하고 도요타가 협업을 할 게 뭐가 있죠? 지난번 AI 협력 그거는 글쎄요. 결국 자동차하고 AI의 교집합은 자율주행인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택시기사분들 사라지면 그 노년층 고용 빵꾸 난 건 다 어떻게 메꾸죠?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 문제 같고, 그 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 이거는 지금 도요타가 거의 필살기로다가 전기차에서 이미 현대차, 기아에 뒤처진 거를 어떻게든지 이 전고체 기술로 지금 뒤집으려고 이를 갈고 있는데, 이걸 우리한테 쉽게 공유를 할까요? 자,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시메스가 내일 상장일이고, 다음 에어레인하고 HEM 파마는 내일부터 공모청약에 돌입합니다. 그 다음에 닷밀, 오름 테라퓨틱스 3빌리언 이렇게 내일부터 수요 예측.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요. 그 다음 내일 실적 발표가 완전 대박인데, 앞에 말한 현대차부터 SK 하이닉스, SK 바이오사이언스, LG전자, KB금융, 삼성중공업, 삼성 E&A, S1, 제주은행, HLDNI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내일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목요일 밤 미국도 실적 발표가 화려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UPS, 캐리어 에어컨, 그 다음 나스닥 거래소. 그리고 이제 목요일장 마감 후에 그 SSD 분야에서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경쟁사인 그 반도체 업종 웨스턴 디지털이 또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 조금 따뜻한 뉴스를 미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